어서오세요. 별글 책방입니다. 오늘은 나는 예민한 엄마입니다. 지은이 송희재. 북드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사랑하지만 지친다. 2장 나를 알아가다. 3장 우울의 바다에 빠지다. 4장 마음속 블랙홀에서 벗어나다. 5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롭다. 6장 지금 이 순간을 살다. 7장 비로소 어른이 되다. 8장 육아는 나를 찾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6장 지금 이 순간을 살다 부분 중 일부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다시 친해지기. 나에 대한 감각을 되찾자. 아이가 어릴 때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아이가 자는 시간에라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에너지가 부족하여 이내 포기하고 만다. 드러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몇 년이 흐르고 그런 모습을 나라고 착각하게 된다. 여행을 좋아하던 엄마는 용기 내어 아이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보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너무 힘들어서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괜히 애만 고생시키는 것 같고 돈도 아까워서 점차 여행 생각을 접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집순이가 되어 나는 집을 제일 좋아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 살림을 좋아하던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애써 정돈해둔 살림이 흐트러지는 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집은 치워도 너저분하고 요리를 열심히 해도 아이가 뱉어버리고 힘만 들고 성과는 없으니 점차 살림을 놓게 된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원래 게을러. 그러면서 엄마들은 점점 위축되고 활동성이 낮아진다. 이게 길어지면 만성이 된다. 우울감이 있는 엄마들은 더하다. 나도 가정보육을 오래 하면서 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었었다. 쇼핑을 좋아하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편한 게 제일이야 라며 펑퍼짐한 원피스만 여러 벌 사서 돌려 입고 친구들과 모임을 사랑하던 나는 사라지고 나는 원래 내향적이야 라며 혼자만의 세계로 숨곤 했다. 열정이 넘치고 무언가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던 나는 어느새 잊히고 수동적이고 건조한 삶을 살고 있더라.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로 잊어버린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게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새끼일 때부터 말뚝에 뒷다리를 묶어놓는 것이다. 힘이 약한 아기 코끼리는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한다. 그렇게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힘센 성체가 되어서도 더 이상 말뚝을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말뚝을 빼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게 된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1살, 2살, 3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말뚝은 점점 약해진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더욱이 말뚝의 힘은 소멸한다. 그런데도 엄마들은 자신이 만든 끈으로 가상의 말뚝에 매여 산다. 육아라는 경험은 무척 강렬했고 그 몇 년간 형성된 습관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말뚝을 벗어나는 첫걸음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떠올려 본다. 가장 활기찼던 시절의 나를. 그때 나는 무엇을 그리 좋아했던가? 무엇이 나를 웃게 했는가? 남들이 좋대서 따라하는 거 말고 순수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예전에 썼던 일기들, 찍었던 사진들을 펼쳐 기억을 더듬어 본다. 그때의 자유롭고 쾌활한 내가 조금 낯설지만 나에 대한 감을 되찾으려 노력해 본다. 참, 그랬지.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산책을 좋아하던 나를 위해 예쁜 운동화를 하나 산다. 여행을 좋아하던 나를 위해 오랜만에 주말 여행지를 검색한다. 친구를 좋아하던 나를 위해 멀어진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린다. 배움을 좋아하던 나를 위해 새로 배울 것을 알아본다. 글쓰기를 좋아하던 나를 위해 살며시 펜을 틀어본다. 내 몸과도 다시 친해지고 있다. 튼실하게 버텨준 몸 덕분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다. 수고했다. 고맙다. 하며 도닥여준다.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움직이며 안 쓰던 구석구석의 근육들을 깨운다. 시원하고 기분 좋다. 이렇게 나는 요즘 소소하게 행복을 느낀다. 나와 내가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인 것 같다. 적극적 행복 세팅. 좋은 에너지를 곁에 두기. 우리가 나무이고 자라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치자. 우리는 영양이 풍부한 비옥한 땅에 비가 적당하고 해가 따뜻한 환경을 고를 것이다. 해를 가리는 커다란 다른 나무가 있다면 최대한 거리를 둘 것이고 나뭇잎을 좀먹는 벌레들은 최대한 없애겠지. 사람의 멘탈 관리도 비슷하더라. 우리를 밝게 만드는 좋은 것들은 곁에 두고 우리를 시들게 하는 나쁜 것들은 멀리하면 된다. 육아가 힘들다면 약간은 척박한 땀에 심겼다 쳐야 한다. 이때 영양제를 맞는 나무는 보다 잘 자랄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 소확행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예쁜 단어를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나의 소확행을 위해서는 나만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 달리기, 미라클 모닝 등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준다고 알려진 것들이 나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내 경우에는 이렇다. 산책하기. 마음 건강에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는데 나처럼 기운이 떨어진 엄마는 무리하다가 지쳐서 아이에게 화가 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더라도 달리기 대신 걷기로, 플랭크 대신 스트레칭으로 완급을 조절해 줘야 한다. 나는 그냥 산책을 한다. 운동하러 일부러 나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바로 공원으로 향하곤 한다.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날아가는 새들도 눈에 담고 사람 구경도 하다 보면 어느새 활력이 생긴다. 음악으로 감성밥 먹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감성밥을 먹기가 어렵다. 감성적 허기를 느끼는 엄마라면 음악을 가까이 하자. 영화와 공연을 보러 다닐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음악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이어폰을 끼는 순간은 최고의 힐링 타임이었다.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찾아서 보며 짧고 굵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이별에 초스피드로 눈물을 짓기도 한다. 감성밥을 채우고 나면 마음의 아름다운 필터가 한 겹 씌어진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반려동물은 정말 큰 행복을 준다. 혼자는 쓸쓸하고 여럿은 피곤할 때 동물과 함께하면 딱 좋다. 우리 집에는 개와 고양이와 햄스터가 산다. 이 아이들은 밥만 배불리 먹으면 그저 행복하다. 햇빛 아래서 험냐험냐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꼬리를 갖고 놀다가 또 어슬렁거리다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면 인생 뭐 있나? 행복이 뭐 그리 거창한가 싶다. 사람. 사회생활에서 만족을 얻던 사람이 전업주부로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면 우울감을 느끼기 쉽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한 위험 요소라고 한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의 대화와 웃음은 그 자체로도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관계 말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과 교류하자. 육아와 코로나19로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옛 친구들과 틈틈이 짧은 통화라도 해보자. 문득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는 말에 반가워하지 않을 친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에도 다양한 소모임이 많아서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친절함 한 스푼 나누기. 나는 사람들과의 다정한 교류에서 힘을 많이 얻는 편이다. 누군가의 친절을 받을 때도 좋지만 내가 친절을 베풀 때에도 참 기분이 좋다. 동네 아이의 인사에 친절하게 화답을 하는 것, 단골가게 사장님에게 안부를 묻는 것, 친구의 생일을 챙기는 것 등의 친절한 행위는 그 누구보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정함을 나눌 수 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진다. 카페에서 커피를 받을 때 목소리를 한 톤 높여 감사합니다 하고 밝게 외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 외에도 시원한 아이스 라떼, 예쁜 그릇, 문구르 쇼핑, 도서관 나들이 등은 언제나 내게 확실한 행복감을 주는 것들이다. 나는 라디오도 즐겨 듣는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좋은 사람들을 쉽게 접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적극적 불행 퇴치. 기분 나빠질 것들을 멀리하기. 이번엔 반대로 우리를 좀먹는 요소들을 물리쳐보자. 우울감의 또 다른 이름인 무기력한 내 모습이 싫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회방꾼들을 적극적으로 퇴치해야 한다. 확실한 행복의 반대로 확실한 불행의 목록을 작성해보고 그중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힘써 변화를 주자. 나의 경우엔 이런 것들이었다. 감당이 안 되는 복잡한 살림. 살림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아이를 낳기 전과 비교할 수가 없다. 온종일 거듭거듭 치워도 왜 계속 지저분한지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다. 가만 보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아주 많다. 왠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아기 옷들, 육아에 매진하는 동안 유행이 한참 지난 내 옷들, 읽지도 않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전집들, 언젠간 또 갖고 놀지 않을까 싶어 구석에 처박아둔 연령 지난 장난감들,
부엌 수납장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유통기한 지난 먹거리들, 몇 년간 신지 않은 신발들, 여분으로 사뒀으나 쓸 일이 없는 살림살이들. 살림이 복잡해지니 거기로 에너지가 다 새어나간다. 요새 유행하는 미니멀리즘까지는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 비움을 실천하면 조금씩 공간이 단촐해지는 만큼 마음도 가벼워진다. 귀찮고 사소한 선택들. 사소한 선택을 하는데도 꽤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마크 주커버거는 심지어 옷 고르는 데 드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같은 옷을 여러 벌 사서 돌려 입는다고 했다. 아이 엄마의 삶도 만만치 않게 바쁘지 않은가? 나는 한창 우울증이 심해 무기력할 때 이들의 지혜를 모방해 마음에 드는 편한 옷을 색상만 달리 여러 벌 구입하여 돌려 입었다. 어차피 거창한 외출을 할 수 없고 집 앞 슈퍼나 왔다 갔다 하던 시기라 아무 문제 없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기에 코로나19 시대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또한 반찬을 해먹기는커녕 반찬 가게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조차 귀찮았던 시기에는 반찬 정기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날 먹을 음식을 알아서 제공해 주므로 오늘은 뭐 먹지 하는 하찮고도 피곤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쾌감. 매일 반복해야 하는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을 루틴화하면 우왕좌왕 날리는 에너지와 시간이 확실히 줄어든다. 아침에 씻자마자 청소기를 돌린다라든지 설거지는 저녁 식사 후 몰아서 한다 등의 루틴을 정해두면 이거 해야 하는데 언제 하지? 고민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나는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아이 등원과 동시에 산책을 한 뒤 카페에 출근하는 루틴을 만들었다. 카페에서 일할지 집에서 일할지를 정하는데도 은근히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항상 복잡한 머리와 마음. 나도 생각이 많은 엄마라 언제나 머리와 마음이 복잡했다. 앞서 말했듯이 계속해서 감정과 생각을 비워내야 머리와 마음의 여유를 만들 수 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일기 휘갈기기였다. 워드 파일에 쏟아내도 좋고 아무 조깅에다 끼적여도 된다. 나는 쉽게 손이 가는 인스타그램의 비공개 계정을 활용했다. 머리와 마음이 꽉 차서 터져버릴 것 같은 가장 힘들 때의 효과가 좋았다.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란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곁에 있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지치고 불안해지고 침체되고 불행해진다. 에너지 뱀파이어에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통제자 형우, 항상 자기가 최고여야 하는 나르시시스트형, 피해의식에 갇혀 징징대는 피해자형, 남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수다꾼형, 과장의 대가인 엄살대장형이 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자.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그의 얘기를 흘려듣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에너지 누수의 주범,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가장 큰 에너지 구멍이다. 뉴스에 날만한 재난을 겪지 않았어도 누구에게나 정서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어넣으려 했어도 트라우마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며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정신과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기를 적극 추천한다.
트라우마가 있는 나와 없는 나는 천지 차이다. 어느새 나는 잃을 게 참 많은 사람이 돼 있었다. 그중 제일은 아이의 웃음. 모든 근심을 잊게 하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너와 나의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다. 슬기로운 SNS 생활. 득과 실을 파악해 현명하게 활용하자. 몇 년간 자유시간이 없다 보니 손안의 작은 세상에 매료되었다. 외롭고 지루하고 고립된 일상에서 휴대폰은 일종의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계속해서 보이는 새로운 세상은 육아의 지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날들이 지속되자 나는 즐겁지 않은데도 강박적으로 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휴대폰 중독이었다. 현대인에게 너무 익숙해서 경시하기 쉽지만 사실 휴대폰 중독은 정신 건강을 꽤나 흔드는 요소다. 휴대폰 중독도 마약 중독과 기전이 똑같다. 새로운 자극을 접하면 뇌에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 대상에 중독된다. 휴대폰에 중독되면 휴대폰을 보지 않을 때 불안과 불쾌감을 느껴서 강박적으로 휴대폰에 의존하게 된다. 휴대폰을 오래 하더라도 상쾌하게 잘 놀았다는 기분이 든다면 무슨 문제겠는가. 하지만 스스로 조절이 안 돼서 기분이 좋지 않다면, 휴대폰을 들여다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해 늘 피곤하다면, 자꾸 휴대폰을 보느라 일상의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없다면, 휴대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고민이 든다면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나는 무의미하고 잡다한 것들에 주의가 분산되어 정작 눈앞의 현실을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내 모습을 바꾸고 싶었다. 엄마들이 쉽게 중독되는 분야는 SNS일 것이다. 예쁘고 좋은 것만 올리는 SNS상의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SNS를 통해 수십억 명과 경쟁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멋진 누군가를 보게 된다고 한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불행을 주유하고 있는 꼴이란 걸 깨달았다. 우선 별 생각 없이 팔로우하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지우고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처음에는 강제성이 필요했다. 우선 휴대폰 잠금 앱을 활용해 1시간씩 휴대폰을 잠가두고 전화나 카메라, 음악 앱 등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잠금 예외로 등록해 두었다. 처음에는 무척 답답했지만 곧 적응이 되었고 두어 달 잠금 앱을 활용하니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느껴졌다. 힐끗힐끗 휴대폰에 정신을 빼앗기는 일 없이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공원 한 바퀴를 산책하더라도 내 발걸음과 들숨 날숨을 느끼게 되고 눈앞의 자연을 만끽하는 진짜 산책을 할 수 있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휴대폰을 잠가두니 비로소 책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 수면의 질도 한결 좋아졌다. 가장 큰 수혜자는 아이였다. 원래는 아이와 놀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도파민 방출을 가로막는 아이가 방해꾼처럼 느껴져 짜증이 났었다. 중독에서 벗어난 뒤로는 아이와의 시간이 훨씬 즐거웠고 관계도 깊어졌다. 더 많이 눈 맞추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애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SNS는 장점도 많다.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영양가 없이 온종일 만져대면 삶이 피폐해지지만 주체적으로 활용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나도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그램의 운영자이며 넷플릭스를 사랑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중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다. SNS를 운영하면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는데 다음 2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첫 번째는 SNS를 통해 통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육아에는 통제감이 턱없이 부족하고 엄마들은 다른 어디에선가 통제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SNS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나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했는데 일상에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곳만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곳은 아이가 어지를 수도 없었고 내가 선택한 것들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더라.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들의 삶은 그럭저럭 비슷하게 흘러간다.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하고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한다. SNS에도 이러한 육아 일상을 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 유난히 반응이 좋은 분야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강점이자 재능일 수 있다. 내 경우에는 육아 일기가 호응을 얻었다. 누구나 겪는 육아 감정을 공유할 뿐이라 생각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신기했다. 덕분에 감정을 캐치하고 글로 풀어내는 게 나의 강점이란 걸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작가라는 새로운 기회까지 주어졌다. 어떤 엄마들은 살림을 좋아하여 집사진을 올리다가 저절로 살림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엄마들은 아이의 놀이나 그림책에 관심이 많아 관련 일상을 올리다가 자연스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SNS를 슬기롭게 이용한다면 육아 일상에 집중을 하면서 엄마의 자아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개인 SNS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면 네이버 카페 등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도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에 감사하자. 몸이 많이 망가졌었다. 건강검진 결과가 엉망이었고 간단한 수술과 함께 조직검사까지 하게 되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무서운 마음이 몰려왔다. 전신마취를 앞두고 수술대에 누우니 역시 아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이가 커가는 게 아쉽다, 아깝다 했는데 그조차 당연치 않은 축복이란 것을 깨달았다. 100세 시대라니까 당연히 100살까지 살 줄 알았지 뭔가. 문득 내가 일찍 죽으면 내 아이가 크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약간은 오버스럽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기까지 한 육아 일상이 무척이나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래, 내 아이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커가는 걸 볼 수 있고 챙길 수 있고 놀아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더 없는 선물이구나. 날마다 네가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는 너와 울고 웃고 비비적대는 하루하루가 축복이구나. 내게 당연하듯 주어진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다.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 아이와 지지고 볶으며 함께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이 되는 것. 아이를 매일 안아줄 수 있는 기본적 건강이 받쳐주는 것. 이렇게 육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본적 성찰력이 있는 것.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 모성애가 있는 것조차 이 모든 게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다. 지친다, 힘들다 했더니 아이가 금방 커버렸다.
고맙다, 예쁘다 할 것을. 작잠 이상의 이 짧은 시가 오래도록 내 마음을 울렸다. 내가 허투루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 일하던데, 그렇게까지 심파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잠시만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면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들이 보인다. 깔깔거리는 너의 웃음소리, 꾸릿꾸릿한 너의 냄새, 맞잡은 손의 부드러운 촉감, 제잘되는 너의 목소리, 무엇도 당연하지 않다.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과 그의 아버지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버지가 그 능력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한때이다. 어린 아들과의 산책 시간. 아버지는 아이와 자주 가던 집 앞 바닷가에 가서 아이와 달리기 시합을 하고 물수제비를 던진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도 거창한 이별의식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충실히 그 평범한 당연했던 일상을 즐긴다. 부모라면 누군들 다른 선택을 하겠는가. 나 역시 죽기 전에 단 한 번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주저없이 어린 자식과의 일상을 택할 것이다. 그때 나는 집이 지저분해도 짜증이 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안아달라고 떼쓰기도 전에 먼저 너를 들어올려 품에 안을 것이다. 예쁘고 잘났던 20대의 내가 그립지도 않을 것이며 자아 실현에 대한 조급함도 없을 것이다. 대신 너라는 존재에 감탄할 것이다. 그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눈앞에 너를 바라보고 온 마음을 줄 것이다. 그 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내게 기꺼이 와준 천사 같은 너를,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너를, 나의 웃음 외에는 다른 걸 바라지도 않는 너를, 당연하다는 듯 내 품에 안기는 너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낭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